일자리랑 연결된 노선이 있는 역세권 중에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 그런 지역들은 시세가 좀 올라갈 수 있고 미래 가치가 좀 확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동구, 강서구 일단 9호선 라인 중에서는. 야, 그럼 어쨌든 소장님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공감한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네. 떨어지기는 언젠가는 할 거잖아요. 네, 일단 2022년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언제쯤? 그러니까 이제 언제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하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의 질문인데 네. 그건 답이 없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떨어지는 타이밍을 맞춘다 하더라도 네. 이게 계속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오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되고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주식 단타하는 것처럼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이게 아니거든요. 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주거 실태 조사라는 것들을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합니다. 네.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거 담당했기 때문에 담당자라 알죠. 자가로 보통 평균 몇 년을 거주하냐면 10년 거주해요. 거기 아파트에서. 그러면 지금 산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보통 평균적으로 파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오르락 내리락 반복할 거잖아요. 그럼 오늘 샀을 때가 내일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후에 올라가 있을 집만 확인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량주 사는 것처럼 주식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단기적 빠지는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집이 언제 빠질 것이냐, 빠질 것이 예상된 집들은 지금도 사면 안 되죠. 예, 그건 사면 안 되는 집이죠. 그냥 10년 후에 분명히 올라가 있을 거다. 미래가 단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반복해지겠지만 궁극적으로 우상향, 그러니까 대기수가 많은 집들은 계속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런 집들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집들을. 예, 그러니까 빠질 것이냐, 그건 저도 모르고요. 네.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단기 고점을 잡아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10년 후에만 올라가 있으면. 10년 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죠.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혹시 여기 윤조 센터장님 나오셨나요? 아, 네네. 예. 이베스 투자증권? 네, 그 센터장님. 아, 친하세요? 예, 개인적으로 형님 모시는 아, 분이고. 네네. 예, 다 엮여 있군요. 엮여.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네에 예, 살고 계셔갖고 집에 초대받아서. 아, 좋은 데 계시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저가 좀 취향이 독특해갖고 네. 강남은 아닙니다. 아무튼,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집에 놀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분 후배 중에 이제 과천에 사는 분이 계셨대요. 네. 2008년도에 사셨대요. 과천을. 그때가 과천이 제일 급등했던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천이 강남구, 서초구, 과천시 이런 순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2007년도, 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과천이 강남구를 역전한 적이 있어요. 버블이죠. 네. 거품이고. 그러니까 투자수까지 다 몰려간 거예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실수요 플러스 투자수가 어퍼하다 보니까 네. 순간적으로 강남을 역전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런 투자 심리에 동해서 그때 산 거예요, 이분이. 네. 그래서 그때 고점에 물리셔갖고 20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도 계속 물려 있어서 네. 그때 단기 고점을 행 못하다가 최근에 가셨대요. 2년 전에. 근데 과천이 2년 전부터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산 금액보다는 이익을 남기고 팔았는데 지금 갖고 계셨으면은 2배가 더 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고점에 샀는데도.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10년만 버티셨으면 네. 그렇게 되셨었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건 겁니다. 과천이 단기적인 고점에 산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회복이 되거든요. 예, 그런 말씀이죠. 과천은 입지가 좋기 때문에 입지가 대기수가 좋은.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입지가 좋은 데는 뭐 지금 내가 고점이라도 뭐 2, 3년 네. 뒤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10년 뒤에는 네. 결국은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서울이나 경기, 인천 여기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뭐 없나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뭐 이런 뭐 자문회의 그런 것도 하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그냥 처음에 이벤트 그대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집이 남아 돌 때까지 지면 돼요. 간단합니다. 공급. 예. 이거는 수요 공급 문제지. 가격은 수요 공급에 크로스에 생기는 결과물이지. 그렇죠. 예, 가격을 누른다고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수요를 충족할 때까지 공급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강남구 수요는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강남구로 들어올 만한 수요를 막는 거죠. 원로, 공급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신도시를 만든다는 개념은 서울에 밀려 들어오는 수요를 막는 것 뿐이지 서울 수요를 끄집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좀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일기 신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역사를 한 50년 정도라고 보면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역사를 유일하게 수요 공급으로 낮췄던 시기가 그때 딱 한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3번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97년도 IMF, 네. 그 IMF 이전에는 네. 이 91년도부터 93년도에 일기 신도시의 집단적인 네. 입주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딱 3번 있었는데 97년도 IMF랑 2008년도 금융위기는 외부 충격이었고 그렇죠. 돈이 연착 없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 돈이 있었던 것들이었었고요. 근데
91년도, 93년도가 제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인데 전국에 200만 원을 거의 동시에 공급을 했어요. 맞아. 물리적으로 빠졌습니다. 강남도 빠졌습니다. 어. 강남 수요가 분산된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분들이 나가기도 했지만 강남으로 진입하는 수요들을 네. 대체 수요주로 해서 분당으로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한 거죠. 네. 그건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단기간에 하려면.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남아 돌 때까지 집을 진 적이 없어요. 그냥 분양될 만큼만 집니다. 미분양이 살짝 나면은 분양을 또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미분양이 났을 때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1년에 몇 채씩은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참 이분들이 본능적으로 재테크를 잘하세요. 정부도 잘하고 기업체도 잘하고 돈이 되면은 많이 넣고요. 돈이 안 되면 또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주택은 이 실거주 수요거든요. 투자 수요가 아니라 그렇죠. 실거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릴 때 몰리고 또 안 몰릴 때는 안 몰리고 지금은 또 이제 공급이 한동안 없는 시기예요. 3기 신도시가 실질적으로 이제 사전 청약만 하는 뿐이고 본 청약하고 입주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 걸리거든요. 5년 동안은 방법이 없어요. 5년 동안. 예, 그러니까 눈에 띄는 입주 물량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5년 동안 내리 막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원하는 주택들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급락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뭐 외부 충격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급락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공급으로 공급으로 해도 급락은 안 됩니다. 급락이 딱 두 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MF랑 금융위기인데 그때도 그냥 다른 문제가 아니었었으면 급락을 안 했을 텐데 제가 97년도는 그건 좀 특별한 상황이었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요. 그때는 대출이자가 비쌌을 때니까 대출이자 빼느냐고 거기는 아마 실수였을 텐데 투자 수요가 아니었을 텐데 2008년도는 그때는 투자 수요가 몰려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실거주 수요가 아니라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된다고 하면서 다들 대형 아파트를 막 산 거예요. 너도 나도 살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아파트들은 투기 수요거든요. 투기 수요가 몰렸을 때는 급락이 가능해요. 실제 거주하지 않은 수요니까. 재건축, 재개발.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그게 나중에 돈이 된다고 하니까 막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투기 수요거든요. 갭 투자하고, 지방 투자하고, 막 빌라 투자하고, 재개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몰렸을 때 그때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그럼 급락할 가능성이 되죠. 근데 지금은 급락할 조건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투기 수요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실거주하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수요입니다. 그 집을 내가 살 수 있는 순간 들어가잖아요. 집값은 더 이상 하락이 안 합니다. 왜? 안 파니까. 호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묶이는 거예요. 대위표 먹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가 비율을 높이는 것들이랑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확보하는 것들은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정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를 자꾸 유도해야 되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번 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라는 얘기를 캠페인을 안 해요. 그냥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것이다. 이런 캠페인만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평생 살기 좋은 임대 아파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놀랍게도 임대 사업자 제도를 최근에 폐지를 합니다. 이거 저는 최악의 좀 활용 정점을 찍어 생각하는데, 임대 사업자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 임차인들을 위한 제도예요. 임대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거는. 4년 동안, 8년 동안, 10년 동안 안정적인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올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이 물건을 공급하는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혜택이 있어야 되니까 세금 감면해주고 이런 것들 혜택을 주셨던 거. 그러니까 합의 맞아서 진행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혜택이 있는 분들인데 임차로 들어가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임차로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쵸. 근데 그 시장을 지금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임대인들한테 혜택이 없다. 그럼 임대인들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세금 중과 때문에 더 투자도 할 수 없는데 이것마저도 없어지게 되면은 더 임대 물건을 공급할 방법이 없잖아요. 애석하게도 공공에서 임대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전체 임대 시장 100%에서 85%가 민간 임대예요. 이 시장을 지금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공공 임대 주택을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 자가 뭐 하라고 하는 캠페인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지금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불안정한 거죠.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부동산 지금 현재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 이제 소장님의 의견은 아마 모두가 다 공감했을까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러면 산다면 네. 이제 어느 지역이 이제 가장 유명한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얼마 전에 또 내신 책도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이 서울편 또 경기편까지 네. 야, 두 권이나 거의 전국 서울 경기의 입지를 거의 다 분석한 네. 이야기가 많던데 서울에가 제가 알기로 25개의 구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책에 보니까 서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에는 좀 변두리 지역으로 여겨지는 지역 두 개가 이제 앞으로 좀 뜰 거란 얘기가 있던데 네네. 어딘가요?
서울은 네. 일단은 다 좋은데 네. 이제 기본을 좀 아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일자리.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국에 서울엔 25개구가 있고 네. 전국에는 226개 시군구가 있어요. 네. 제일 비싼 시군구가 강남구입니다. 압도적으로 비싸죠. 네. 그래서 서초구입니다. 강남구랑 서초구가 가장 비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학군이 좋잖아요. 뭐, 네, 그 뭐 얘기하잖아요. 교통이 좋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제일 많아요. 일자리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거기 살다 보니까 학군이 좋아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오히려 맞는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제일 많은 지역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도. 일자리를 더 만들 수도 없는 조건이고. 서울 그럼 25개 구 중에서는 일자리가 제일 많은 지역은 서초구랑 강남구 이게 그렇죠. 또 어디가 있나요? 종로구, 중구. 종로구, 그다음에 중구. 예, 영등포구, 여의도 이런 네. 데가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만약에 주거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비쌀 겁니다. 네. 근데 종로구, 중구는 아시겠지만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네. 다 100% 상업지역 업무시설. 그렇죠. 그러니까 경희궁장이 딱 하나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는 택지 개발도 아니고 단지 하나죠. 네. 근데 이제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많은데 택지를 신도시를 개발해서 아파트 환경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비싼 거예요. 일자리에 출근할 수 있고 거기 거주 환경이라는 게 아파트도 많고 학교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는 딱 부지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그렇죠. 보면 아냐면은 강남구는 인구가 50만인데 네. 강남구에 일자리가 70만 개가 넘어요. 강남구에 다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강남구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빨리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면 괜찮겠죠. 그래서 자동차로 이용하면 좋겠지만 이제 보는 많은 분들이 또 길이 막히니까 전철을 보통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많은 강남구나 서초구까지 전철망으로 연결된 지역들은 다 좋은 것들이죠. 전반적으로 이제 가까울수록 더 비싸요. 시간이 네. 좀 걸리니까. 근데 맨 끝 지역이 뭐 일단 강남구 서초구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 동쪽 끝으로는 이제 강동구나 뭐 하남시일 텐데 네. 하남시까지는 9호선이 안 가 있어요. 강동구까지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구가 9호선이 최근에 연장되면서 네. 강동구가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강동구 같은 지역들도 이미 다 알았잖아요. 네. 그 오르기 전에 들어가는 것들이 유효한 전략이었을 것 같고요. 서쪽 끝은 강서구인데 네. 강서구는 지금도 많이 저렴하거든요. 네. 근데 더 저렴했었어요. 네. 9호선 개통되기 전까지는. 그런 지역들 보자고 말씀드린 거죠. 결국 그래서 그렇게 일자리랑 연결된 노선이 있는 역세권 중에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 그런 지역들은 시세가 좀 올라갈 수 있고 미래 가치가 좀 확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동구, 강서구, 일단 9호선 라인 중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고 하면은 서울서도 뭐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죠. 네. 일자리랑 교통이랑 신축 아파트. 예, 예. 그럼 중남구도 어떨 거라고? 예, 중남구는 뜰 거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여기 있는 지역들이 뜰 거라고 소개해 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입지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저는 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 입지를 볼 때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심지어는 이 선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쫙 설명을 해요, 일단.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어느 단계 위상이 와 있고 어떤 식으로 이 지역이 형성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렇게 예. 돼 있잖아요. 근데 중남구 편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에서도 소외가 됐고요. 네. 교통망에서도 소외되었었고요. 그냥 서울의 변두리 지역 중에서 그냥 부지가 넓은 부지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싸다 보니까 다세대 빌라만 계속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7호선이 개통이 되고 한번 주목을 받고 최근에는 이제 다세대 빌라가 좀 낙후가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뉴타운이 몇 개 개발되기도 하고 네. 신축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네. 신규 교통망과 세대 아파트가 결합이 되었었고 최근에 또 경전철 같은 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또 다른 지역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중남구란 지역에 전철도 다니네, 새 아파트도 있네, 주변 집 정돈되고 있네, 산도 있네, 뭐 한강도 멀지 않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조금씩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여서 네. 중남구 같은 지역들도 무조건 싸다고 호재가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변화들도 좀 포착을 하게 되면은 이 지역도 살만한 동네가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서울에서는 뭐 강남구 서초구가 제일 뭐 누구나 알는 제일 동네긴 한데 네. 그 외에 이제 마용성이 되게 많이 불렸잖아요. 네. 이 중에서 그러면 향후는 좀 어디가 조금 더 괜찮아요? 마용성은 다 좋고요. 다 좋고 좋나요? 이제 정확히 좀 분리를 하면은 네. 강남구 서초구는 솔직히 그냥 강남구예요. 네. 원래 강남구였다가 이제 88년도에 올림픽 끝난 다음에 분리를 했어요. 예, 서초구랑 강남구로 같은 권역입니다. 같은 데네요, 그냥. 그러니까 뭘 보면 아냐면 강남역이 서초구랑 강남구 사이에 있어요. 뜨아시지 않았었어요? 네. 그 사이에 있는데 이걸 왜 강남역이라고 했지? 네. 강남 서초역도 아니고 원래 거기가 강남구 한가운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삼성역에서
서초역까지가 강남구였고 네. 강남역이 한가운데에서 강남역이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된 거니까 거기 같은 권역이고요. 네. 그 다음이 넘버 2가 원래 용산구예요. 용산구. 예. 용산구가 늘 넘버 2였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강남구에는 압구정동이고 네. 용산구에는 동부 이천동이고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구에서는 여의도동이고 네. 세 가지가 빅3였어요. 네. 70년대까지는. 네. 예, 제일 먼저 만들기도 했고 여기는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없었고 다 100% 민간 아파트였었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네. 지금도 원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원조 부자 동네들입니다. 근데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동부 이천동, 압구정동, 여의도는 다 낡았어요. 이제 50년 차 가까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신축들이 생기면서 입지가 좋아지면서 역전한 아파트가 생긴 게 뭐 서초구 반포동의 뭐 아쿠르리오 파크니 이런 것들이 네. 치고 나가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압구정동이라든지 뭐 용산구라든지 네. 뭐 여의도 같은 경우는 곧 재건축을 시작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이제 또 다시 치고 나갈 거예요. 또. 예, 이제 새 아파트 호재만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원래 좋았던 입지라서.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마포 성동구가 왜 부각이 됐었냐면은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는 그냥 중공업 지역, 마포구는 상업 지역, 네. 성동구는 그냥 중공업 지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거 벨트가 없었다가 네. 그런 상업 지역이 일부가 주거지로 바뀌면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업무 지역의 일부가 주거지로 바뀌면서 거기다가 각각 다 공원이 들어오고 네. 혐오 시설들이 없어지고 입지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에 있던 수요들이 분산되기 시작했고 네. 그 외의 지역에서 돈을 조금 버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 용성이 다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구랑 강남구, 서초구는 원래 좋았던 곳이고요. 네. 마포구나 성동구는 과거에는 별로였는데 살기 좋은 지역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호재가 발현돼서 좋아진 거죠. 근데 이 호재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왜냐면 중심지가 이미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 변두리 지역들도 좀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 강서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중남구도. 그 변두리 지역들이 좋아지면은 중심부는 가만히 앉아서 더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면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중심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배후 소지가 더 단단해졌기 때문에 중심지는 수요가 빠질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예. 책 끝단에 있는 뭐 명품 에르메스 샤넬 같은 그런 효과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명품 사다 보면 더 비싼 거 사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찌 사다가 에르메스 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자, 그럼 지역 얘기 나와서 그런데 서초구에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서초구가 이제 부가 집중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일자리랑 네. 교통이랑 그다음에 학군 이런 것들이 뭐, 다 예. 합쳐진 것 같은데 그럼 뭐 서초구랑 강남구 1위 쟁탈전은 네. 좀 어디가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제가 같은 거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비싼 거는 반포동입니다. 네. 반포동 같은 경우는 호재가 많이 몰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입지가 별로 안 좋았다가 네. 과거에는 전철도 없었던 지역이었다가 네. 3호선이 들어갔고요. 네. 7호선이 들어갔고 9호선이 들어갔어요. 네.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아. 제가 아까 강남까지 연결되는 전철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강남까지 연결된 전철망,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이 9개가 있는데 네.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2, 3, 7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3호선, 7호선, 9호선이 들어가요. 고속터미널역이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방까지 다 포함해서 전철 교통망으로는 1등 프리미엄 지역이에요. 아. 고속터미널역이. 거기가 반포동이에요. 네. 일단은 전철 프리미엄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랑 연결되는 전철 프리미엄은 일자리 호재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신축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가 다 주공 아파트였고 싼 아파트였고 이미 택지가 개발됐기 때문에 저층의 주공 아파트들은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도 빨리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포주공 1단지가 재건축이 지금 되고 있고 2단지, 3단지는 좀 미리 됐었죠. 네.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가 2009년도에 입주를 했고 네. 반포 자이도 2009년도에 입주했거든요. 그때부터 반포가 역전합니다, 정확하게. 2010년도부터 강남구를 역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낡았어도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제일 비쌌어요. 네. 비교 대상이 없었는데 그렇죠. 2010년도에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에 입주하고 네. 반포주공 1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이 지역에 갑자기 주도권이 넘어온 거예요. 왜냐면 강남구 사셨던 분들도 새 아파트 살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 우리보다 입지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새 아파트 들어오니까 입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강남 반포동이. 근데 반포동이 그 3개 단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예.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 잠원도까지 포함해서 반포 지구인데 지금도 계속 분양을 하고 뭐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10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반포동이 제일 비싼 입지가 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 압구정동은 한 방에 남아 있잖아요. 네. 예. 거기는 지금 다 구축이에요. 다 50년 됐어요. 다 이제 예. 근데 재건축만 하면은 역전을
할 수 있죠.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10년 남았어요. 근데 재건축을 하려면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야 돼. 이제 조합 설립 단계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공사 단계인 것들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은 반포동이 계속 이고 있을 것 같고요. 10년 후에는 강남구 쪽으로 다시 넘어올 것 같아요. 서초구에 제가 알기로 이제 반포동, 잠원동, 서초동, 반배도, 양재동, 내곡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좀 알짜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쨌든 탑은 네. 반포동이다. 반포동은 탑이었었고 이제 유책에서 썼던 것들은 잠원동을 제가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반포지구인데 여기는 잠원동이란 이유만으로 싼 거예요. 똑같은 입지 조건인데 네. 그래서 저는 똑같은다 이거는 이름만 잠원동이지 반포동과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고 하면 잠원동 들어가는 것들도 가성비 차원에서 훨씬 더 왜냐면 반포동은 원래 비쌌어요. 원래 비쌌으니까. 왜냐면 이미 레미안 포스티지 반포자의 아크로리버파크가 있었기 때문에 쌀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잠원동은 여기에 비해서 쌌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레미안 포스티지랑 반포자이를 분양하는데 2008년도 분양할 때도 3천만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잠원동에 있는 레미안 그 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그 2014년도, 15년도에 분양하는데 2천만 원대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럼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네요, 잠원동이 싸네요. 스스로 가격을 낮춘 거예요. 불안하니까 미분양이 날까 봐. 근데 지금은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반포동이 조금 더 비싸게 분양하고 잠원동이 좀 싸게 분양하는데 만약에 지금도 잠원동에서 재건축한 아파트가 반포동보다 싸다? 지금 들어가도 돼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책에도 언급했지만 최근에 또 방배동이 다시 또 좀 부각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방배동이면 설해마을 옆쪽 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편으로 해서 네. 예, 2호선 라인인데 원래 반포동은요. 방배동에 비해서는 이렇게 쳐다도 못 보던 동네였어요. 방배동이 원래 부자 동네. 아, 그래요? 예, 서초구 처음에 생길 때는. 네. 왜냐면 부촌이기도 하고 예, 설해마을 포함해서 뒤에 부촌이기도 했는데 방배동이 반포동보다 뒤쳐진 이유는 아파트가 없어요. 공급.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하는 것들이 신규 아파트 재건축도 하고 있고 단독주택 재건축을 해서 원래 아파트가 아닌데 블록을 지정해서 아파트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방배 5구역이 대표적인 될 텐데 네. 서리풀 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서초역에서 이제 그 이수역까지 거기 도로가 있는데 네. 거기에 좀 개통이 됐거든요.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삼성역에서 서초역까지만 테헤란로의 연장선인데 네. 서초역에서 단절이 됐거든요. 근데 서초역에서 이수역까지 업무 지역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일자리 지역으로서 하나의 또 한 방이 또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방배동도 지금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타이밍이 그 타이밍인데 네. 단독주택 재건축 일반 아파트 재건축 해가지고 지금 뭐 새 아파트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기도 한 번 더 올라갈 모멘텀이 생긴 거죠. 서초구 알짜 입지 분석 노하우는 이제 교통망 확충 방금 네. 제가 말씀해 네. 주신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주거 트렌드는 어떤 의미예요? 주거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것도 이제 주거 실태 조사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 조사예요. 근데 그것들을 정부 정책 짤 때 활용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자료인데 이거 비싸게 돈 주고 조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네. 최근에 이사한 이유 그리고 향후에 이사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가 새 아파트예요. 아, 신축.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 조사를 20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 뜨거운 거거든요. 왜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장 근처, 교통 편리성, 오. 학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보통 1, 2, 3위까지 다 찾아오고 있었다가 네. 상품은 하위였는데 네. 지금은 상품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럼 트렌드가 이게 입지는 이제 안 바꾸는구나, 고착화가 돼 있구나. 그 입지 내에서 신축 찾는 게 트렌드구나. 그래서 과거에는 입지가 좋은 지역의 신축이 제일 비싸고 입지가 좋은 지역의 구축이 입지가 좀 나쁜 지역의 신축보다 더 비쌌어요.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입지가 조금 나쁜 쪽의 신축이 입지가 좋은 쪽의 구축보다 더 비싸요. 대표적인 게 강남구 압구정동보다 서초구 반포동이 새 아파트가 더 비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 그럼 확실히 이해가 그렇죠, 되시잖아요. 이해되죠. 이게 트렌드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제일 지금 핫한 상품이고 네. 제일 좋은 상품은 새 아파트가 되면 이미 이제 프리미엄이 반영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되기 전에 사는 것들, 네. 예, 그러니까 새 아파트 될 만한 것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죠.